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산업이 1.76%, 나스닥은 2.39%, S&P 500은 2%나 하락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현재 두려움과 fear and greed, 탐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최근에 타임라인을 봐보면 지금 62까지 탐욕 지수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부터 탐욕 지수가 떨어지더니 오늘 이렇게 뉴트럴,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상태로 다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주가가 뭔가 하락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데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 이 피어 단계로 오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것 같기 전에 미리 던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하락하고 나서 던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봐보면 대략적으로 주요 뉴스만 봐보면 공포의 3조를 태웠다. 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 2.2만 개 폭풍 매수했다.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해요. 네, 스트레러지는 한결 같네요. 네, 그리고 K뷰티, 뭐 K뷰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서양 관세 정쟁 일촉즉발 관세에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 그린란드 관세에도 뭐 지금 대미 투자할 것.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이것 때문에 돈을 또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 관세를 거두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2025년 4월 달에 겪었던 그 관세 때의 공포가 다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거 주가도 주가지만 저는 이 심리적인 측면, 이게 다시 한번 피어나 두려움이나 극심한 두려움 단계로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가를 많이 던질 거고, 이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 25년 4월 달 때처럼 그때처럼 막 20%씩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은 트럼프가 뭐 즉시 당선됐다거나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은 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대신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 시장 지표가 지금 이게 환율이 1,470원인데 제 생각에 그때쯤 되면은 환율이 1,500원이 왠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조금 우려가 드네요. 자, 그렇게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내금, 국제금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엄청나요. 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을 바로 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화되면은 그때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이건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계속 봐보면 자, 뉴욕 증시가 또 관세 위협, 뭐 트럼프의 피로감 느꼈다. 근데 이게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난 급락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잠깐 떨어진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만 봐보면 지금 이 기본적인 차트만 봐보면 S&P 500 2% 떨어졌고, 팔란티어 뭐 1% 떨어졌고, 자, 1일차로 볼게요. 1주차로 볼까요? 1주차로 봐보면 지금 뭐 1주차로 봤을 때 팔란티어가 1주 전에 비해 6% 정도 테슬라가 6% 하락했고, 팔란티어 5%, 엔비디아 3% 정도 하락했고, 뭐 아이온큐는 오히려 뭐 상승했네요.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큰 기업만 우선적으로 봐보면 뭐 애플은 5% 정도 하락했고 구글도 일주일 전에 비해 4%,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5%,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 정도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 정도 하락했네요. 그다음 스파이 ETF, S&P 500 ETF는 일주일 전 대비 2% 하락했고, 그다음 QQQ 기술 관련된 그 ETF죠. 대표 ETF 3% 정도 하락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급락한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식이 꺾이는 진짜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이 아니라 달러, 금리, AI가 먼저 흔들린다. 이 부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보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강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라기보다 사실 체계입니다. 체계가 먼저 있어야지 올바른 체계가 있어야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구조적인 프리미엄도 있고 체계도 있고 신뢰도 되게 높죠. 그리고 먼저 삐걱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움직이면은 뭐 다른 세계적인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다 삐걱거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의 강점은 개별 기업의 재능 물론 있어요. 개별 빅테크들 또는 중소기업 테크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그 실적이 안전하게 보이게 만드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체계는 보통 달러나 금리,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 세 개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꺾일 때도 실적이 먼저 꺾이기보다도 체계가 먼저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지금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 지금 미국 기업들 중에 실적 안 좋은 기업이 없어요.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다 막 날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잘 안 따라오고 있죠. 그게 체계, 이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 달러, 금리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결과적인 상황이고 이 원인은 대부분 이런 신뢰, 질서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미국이 글로벌 자금의 종착역이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금의 풀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돈은 가장 큰 풀장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공간,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 가장 큰 풀장이 바로 달러이자 미국의 자본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돈이 빠르게 흐르고 그리고 돈이 흐르는 산업군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 테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에 어떻게든 진출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 시장의 프리미엄은 신뢰의 함수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받으면은 다른 데서도 인정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엔진은 뭐냐면 달러 기축통화이자 정책 신뢰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약세 이거 자체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단어가 셀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셀 아메리칸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을 판매하자, 미국 채권을 판매한다는 뜻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세나 지정학적인 변수는 달러나 채권 주식을 동시에 불편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그린란드가 지정학적인 변수, 그리고 요게 추가적으로 관세까지 매기게 되면서 이 달러 채권 주식까지 사람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달러가 흔들린다라는 뜻은 환율이 흔들린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적인 해석이 아니라 리더십이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어제가 주가가 흔들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나,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의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정책을 왜 자꾸 관세를 올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엔진입니다. 자, AI 생산성에 대한 서사인데요. 생산성, 이 얘기는 사실 AI가 끝날 때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이 성장의 일부가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뭐냐면 AI 비용을 언제 도대체 제대로 된 이익으로 바꾸냐.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빅테크들은 이미 이익으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 이익으로 바꾸는 정도가 50% 이상을 넘어간다라든가 뭐 개인 기업에 있어서 사실상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AI 자체가 이익을 낸다기보다도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통해서 엔비디아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되는 것처럼 사용자들, 커스터머들한테 또는
다른 기업들한테 돈을 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IMF가 또 강하게 경고했는데 이 AI 붐이 기대했던 생산성, 이게 사실 중요해요. 그냥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기대한 생산성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어지지 않으면 회복 탄력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때 진짜 크게 전체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MF는 2026년 성장 전망을 유지 또는 상향하면서도 AI 기대 불일치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거죠. 네,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간에 또는 어떤 기업이 크게 성장하든지 간에 이 얘기는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진 C입니다. 세 번째, 금리 경고, 실질 금리와 멀티플 정당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실적만큼 금리 경로를 가격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2026년 금리 전망은 현재 약간 기관마다 결이 달라요.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동결에 가까운 그림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런 식으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금리 경로가 바뀌면 좋은 기업의 정의가 아니라 좋은 기업의 가격이 좀 먼저 바뀔 거다. 그래서 이 전망이 사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두려움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두려움, fear and greed 그 인덱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약간 이러한 세계적인 전망과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맞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자, 그래서 미국 증시의 강점이 꺾이는 순간은 바로 세계 위에 보여드렸던 세계 엔진이 동시에 붕괴되는 순간이다. 사실 이게 동시에 붕괴되는 순간은 흔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러 신뢰 프리미엄이 흔들린다거나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내려가겠죠. 두 번째로는 AI 기대가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카펙스가 EPS가 전환되는데 실패하는 거. 네. 그다음 세 번째, 금리 크레딧이 자본 비용 재평가를 시작하거나 그러면 할인율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펙스가 EPS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AI를 달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 EPS 전환하는데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구글이나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만 사실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 AI 기업들이나 조금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은 AI 기업들은 대부분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AI 기업들은 큰 AI 기업들한테 현재는 인수되고 있는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미국이 유리해 보이던 조건이 바뀌던 순간이다. 그래서 조건 자체는 사실 그대로 있어요. 달러도 있고 금리도 있고 기술 AI라는 것도 있고 다 똑같은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삼중 신호 대시보드 그래서 달러 신뢰 그리고 AI 생산성, 그다음 금리와 자본 비용, 그다음 밸류에이션과 기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될 거고요. 자, 그 삐걱거리는 신호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와 주식 채권이 동시에 불편해지는 흐름이 보이면 이 달러 신뢰가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AI 생산성은 투자 지속에 대해서 현금 흐름과 마진이 좀 둔화될 때, 그래서 그 기업의 실적 발표가 왔을 때 우리가 실적 매출이나 이익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캐시플로우,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FCF라고 된 걸 보시면 돼요. 그걸 같이 보면서 마진이 둔화되고 있는지 마진율도 같이 보면서 마진율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를 보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 그다음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PER 물론 PER을 너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PER을 적당량 보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고평가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성장률도 같이 보면서 고평가이긴 하지만 성장률이 그거 이상으로 뚫고 나오고 있구나. 그런 기업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표에서는 충격의 전달 순서는 서사, 멀티플, 크레딧,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이야기, 멀티플 통해서 리레이팅 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자본 비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적, 후행 지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기관들이 보는 자, 이게 마지막 전인데요. 해외 기관들이 보는 경계 지점. 이걸 다시 봐보면 IMF에서는 AI 붐이 생산성,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회복 탄력성에 리스크를 줄 것이다. 그다음 파셋은 2026년 EPS 성장 기대치가 되게 높다. 연간 14.9%. 포워드 PR도 평균보다 높다. 22.2%. 그래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그래서 26년도 한 중반부부터는 이 실적이 조금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지금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미국 글로벌 전망에서 미국의 상대적 강점을 강조하는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관들이 낙관과 경계를 동시에 말하는 이유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커지면 이 나쁜 뉴스에 대한 비용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두려움도 같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니버핏 랩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나빠질 때가 아니라 미국에 유리해 보이던 조건이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강점이 꺾이던 순간은 보통 달러 신뢰 프리미엄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AI 생산성, 서사에 대한 미검증 이게 드러나거나 금리 크레딧이 자본 비용 재평가 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 상황은 실적이 아니라 체계가 바뀐다는 감각에서 시작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보다 먼저 볼 거는 금리와 그다음 신용 스프레드, 그다음 달러, 그다음 환율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는 이 미래에 대한 검증 가치 같은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후행 지표예요. 이미 주가가 다 반영되고 나서의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미리 뉴스를 통해서 간략하게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려움 지수.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도 지금처럼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 좀 전체를 보면서 좋은 기업이 비싸지지 않을 조건, 이걸 찾는 게 사실 더 지키는 거. 내 돈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다고 하죠. 네.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급락한 기념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물론 주가를 지금 막 정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급락 신호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대신 그럼에도 우리는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다음 최대한의 대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의 강점이 조금 안 좋아질 때, 미국 주식의 강점이 빠지는 진짜 신호에 대해서 세 가지, 달러, 생산성, 금리, 이거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눠서 감사합니다.